발제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선교 포럼의 발제, 특별히 선교 전략에 대한 발제를 부탁받고 제가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원도 아니고 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임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포럼의 취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좀 적합한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인 감리교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연 선교 전략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뭐 22년 사역을 해왔지만 다른 선교지를 별로 가본 경험도 없고, 그저 그동안 뭐 캄보디아에서만 원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캄보디아 이야기가 어떤 다른 선교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했는데, 캄보디아 선교 사역은 그 누구보다도 김영주 부장님이 잘 아십니다. 이분은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은 캄보디아에 오셔야 되고, 한 번 오시면 한 주간을 계셔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주는 캄보디아에 오셔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수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면은 뭔가 뜻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취지 중에 모든 선교사에게 적용 가능한 좋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모델이 될 만한 성공적인 선교 현장을 롤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캄보디아 스터디, 그 다음에 다음 포럼에서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다면은 캄보디아 그런 그동안에 연합사역 했던 거를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교 전략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선교 신학적인 그런 바탕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현장 서베이가 쭉 이루어져야 되고,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베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캄보디아 기독교대학감리의 선교국의 그런 시스템이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매번 얘기하지만 구조상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교 포럼을 통해서는 이제 그거는 좀 제쳐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73개국인가요? 거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보일 만한 이제 그런 선교 프로젝트를 좀 하나 모델로 내놓고 그걸 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상황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교 간의 연합사역에 대해서 발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사역에 대해서 몇 년 전인가 일용연수원에서도 선교대회 있을 때 잠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웬만하신 선교사님들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교 연합사역에 대해서 아실 텐데, 아마 오늘은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하고 질문하고 또 뭔가 이거를 다른 선교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해놨는데 참 업앤다운의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23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68페이지 보면 1965년에 700명의 세례 신자와 2000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65년에 모든 미국 선교사를 추방했는데 70년에는 300명 정도가 남았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은 1990년 4월 7일 날 이제 기독교회가 다시 인정이 되는데 그때 한 500명 정도 전체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90년에 500명이었다니까요. 참 얼마나
그 중간에 잠깐의 부흥의 역사는 있었지만 정말로 강팍하고 아주 열악한 그런 선교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전국에 2,000개 교회, 한 30만 명, 맥시멈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요. 1,500만 명 사니까 한 2% 정도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한 20여 년 만에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감리교 선교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저를 93년에 캄보디아에 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2번에 보면 다른 감리교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스위스로 피난 갔던 웅기은이라고 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1996년 6월에 스위스 감리교회 커넥시오라고 하는 데가 공식 선교지로 캄보디아를 선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감리교회가 96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GBGM UMC가 조셉 잔 칠리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난민으로 미국 갔다가 그분이 이제 93년부터 자기 고국을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문하면서 GBGM에 이제 선교를 공식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했다가 97년에 당신이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97년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세계 화교 감리교 연합회는 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thodist Church인데, 이렇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감리교회 연회들이 5개, 6개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원래는 본토 중국을 선교하려고 모였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화교들이 많은 걸 알고 98년에 이제 첫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보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선교센터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97년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를 창립을 하게 되고, 교회가 한 40여 교회 되는 그 즈음에 다른 감리교회들이 점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아니면 UMC 이런 쪽에서 한국 감리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는 연합사역을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와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오케이를 함으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연합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70페이지에 보면은 1998년 2월에 이제 평신도 목회자 연합세미나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연합사역의 첫 기점인데,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코디네이팅 보드 미팅이라고 하는 선교부 책임자들의 모임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는 MCC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제 공식적인 연합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1년에는 이제 네 나라 감독님들께서 스위스에서 모여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하나의 캄보디아에서 하나의 감리교회를 조직하는 연합사역을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그런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그 감독위원회에서 감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 부탁하기를 앞으로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는 로드맵을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세운 로드맵이 거기 보면 2003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처음으로 하고 연합선교부를 조직한다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션 단계, 그 다음에 2008년에서 12년까지는 미션 컨퍼런스, 그 다음에 12년에서 16년에는 프로비저널 애뉴얼 컨퍼런스하고, 원래 2016년에 애뉴얼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캄보디아 감독을 선출해서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독립시킨다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4년 동안 미션 단계를 지나면서 애뉴얼 미팅 업 미션을 매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이제 미션 컨퍼런스로 들어가서 이제 매년 미션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012년에 임시연회를 조직을 하기로 했는데, 임시연회를 조직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지인 엘더 목사가
12명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자립이 돼야 된다. 그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자립의 퍼센테이지는 현지 목회자들, 리더들과 그 다음에 4개 선교부 지도자들이 협의한다. 그렇게 정해놓은 이제 협의문이 있었는데 2011년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2012년에 임시연회를 조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현지인 엘더 목사 수는 충분히 초과를 했는데 이제 그 재정 자립도로 인해서 결국은 조금 늦추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임시연회를 조직하고 캄보디아 연회장을 이제 선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2020년경에 연회를 조직해서 캄보디아 감리교회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로드맵이 조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에 이제 그 임시연회를 조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제 하나 새로운 결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선교 감리사라고 이제 관리 감독님 밑에서 현지에서 감독님을 대신해서 이제 캐비넷과 실행부위원회를 주관하는 그런 직임을 한 8년 초대 이제 선교 감리사로 직임을 맡아서 한 8년을 계속 해왔는데 2013년 연회에서 현지인에게 그 직임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2년 텀에 현지 선교감사를 선출을 하고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에 또 2년 임기에 현지 선교감사를 선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습 기간이죠. 그런 기간을 거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캔디데이트로 해서 2017년이면은 이제 임시연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이제 캄보디아 연회장을 한 사람 뽑게 될 예정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사역의 평가를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먼저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사역의 의 내지는 공헌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캄보디아 내에 많은 외국 선교부와 선교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다. 연합사역의 좋은 본. 여기 보면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연합회도 조직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사역을 뒤따라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사역이 뭐 모든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감리교회가 4개 외국 감리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연합을 해서 연합 장로교 공유회를 조직을 하고 열심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면, 아까 제가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든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적인 그런 발전으로 된 교회 모습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인디펜던트 처치 수준이고 뭐 그냥 다 제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번 폭풍이 오면 다 사그라들고 조금 일어났다 또 사그라들고 이런 업앤다운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 구성이 되고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관리 내지는 목회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캄보디아만 해도 소승 불교가 국교고 90% 정도의 국민들이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는 어느 절에 자기가 멤버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런 의식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 저 교회도 내 교회. 그래서 뭐 여행은 다닙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이제 선교연회를 조직을 하면서 이제 입교인 저기를 만들었죠. 이제 문 닫고 13주짜리 13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정식 입교식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풀 멤버로 이제 조인을 해야 되고, 풀 멤버가 30명 이상이 이제 출석을 해야 우리가 정식 로컬 처치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교리와 정정이 다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은 다 배우긴 하는데 풀 멤버로 서약을 안 해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교회 정식 풀 멤버가 돼야 되는지 그런 이제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이제 그런 행정과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인디펜던 뭐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교단의 교회 관리라든지 내지는 교단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거의 뭐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엘더 목사가 한 40여 명 되고요. 디컨 목사가 1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뭐 목사 안식식도 거의 없습니다. 예. 교단들이 뭐 그렇게 잘 조직이 안 돼 있고 그런 안수법이라든지 교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연수로는 제일 늦게 들어간 막내 교단이에요. 저희가 93년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웬만한 선교단체들은 75년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 피난민촌 레피지 캠프가 설정이 되었을 때 이미 거기에다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따라서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보다도 훨씬 선교 역사가 많은 그런 선배 교단들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 감리교단은 거의 막내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연합사역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서로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KMC는 뭐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 아주 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요.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건축을 해줬는데 연합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UMC나 싱가포르 쪽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건물이 필요한데도 이제 건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사람들은 부동산 땅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KMC 돈을 받아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건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MC나 싱가포르 감리교회가 또 잘하는 거는 리더십 디벨롭먼트나 리소스 디벨롭먼트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KMC에서 돈 받기는 참 힘든데 거기에서는 아주 뭐 많은 돈을 그냥 목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썼지만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제일 막내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그 떡과 복음, 교회와 사회 봉사 이런 거를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병행하는 아주 균형 있는 통전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교단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가 그런 연합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뭐 오로지 교회 뭐 그런 쪽으로 갔겠지요.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자립을 위해서 좀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을 우리가 캄보디아에서는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개척되기 때문에 그 개척되는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한국에서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이제 빨리 개척된 교회들의 목회자 사례비를 수급할 수 있는 자립수단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후원 요청을 여러 가지 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합사역을 안 했다면 우리도 이제 교회 사역 쪽에 올인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을 거고 또 이제 UMC나 싱가포르는 이제 상당히 NGO 스타일의 사역을 하면서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체계적인 선교를 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성령의 운동이라든지 영성, 경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보완이 되어서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전국 복음화를 위한 민족 복음화를 위한 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우리 남한보다도 2배가 큽니다. 18만 제곱킬로미터고요. 2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24개 시도 가운데 18개 시도에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 센터가 도시 중심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어떤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뭐 흉내낼 수 없는 거의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UMC나 KMC가 좀 먼저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고 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하고 싶어도 정말 캄보디아 부동산도 뭐 10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 중요한 도시들의 자리를 선점하고, 나머지 6개가 남았는데 이 6개는 거의 한 도에 10만 명, 15만 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산골에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뭐 그런 센터를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캄보디아 전국 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물론 서로 간의 선교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었고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마찰들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리교 선교부,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보건대 몇 가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요. 잘한 점 중에는 연합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캄보디아의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현지 감리교단을 조직한다 하는 그런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잘한 일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감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의회 그 조직에 따라서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연기는 됐지만 열심히 하나의 감리교회 조직을 위해서 초점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한 일은 연합사역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현지 지도자들을 모든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시켰습니다. 물론 현지 지도자들, 감리사급 되는 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거의 뭐 발언은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보드 미팅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어젠다들은 이제 거의 뭐 연회를 조직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뭐 회의들을 이루는 건데, 우리 현지 리더들은 뭐 거의 자기 교회 하나 겨우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현지 그 외국 선교부 대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석시키고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개 선교부가 모여서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지만 자립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4개 감리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임시연회나 정식 연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분명한 그런 재정 자립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잘못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공동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공유가 조금 약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탑 리더십에서는 그게 다 공유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감리사급으로, 그 다음에 목회자로, 그 목회자에서 지역교회로, 이것까지는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리더십 때는 감리사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성도님들부터 그런 하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외국 선교부 리더들과 그 다음에 몇 명의 리더들, 현지 리더들이 공유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약한 점이었고요. 둘째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회의에 쓰고 그 다음에 교단을 조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지역교회 건강과 그런 건강한 성장 내지는 성수보다는 이제 그 외형적인 집을 만드는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회의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교단을 너무 빨리 조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볼모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일을 하나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겠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안 좋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안 좋을 텐데, 이제 교단을 조직하려다 보니까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장정에 따라서 2년을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감리교회를 조직하다 보니까 이제 파송제를 또 이제 하기로 했고, 이제 이런 감리교회 그런 전통과 장정에 따라서 교단을 이제 세워 나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거를 유지 내지는 관리하기가 점점점 버거워지고, 사실 캄보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미 그 기회가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다다르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황금 같은 선교의 기회를 저희가 누렸는데, 정말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이제 어떤 교단 조직해 놓은 거를 이제 또 이렇게 관리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에 짐이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도 조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권만 해도 뭐 40여 개 나라가 넘는데, 현재 자체 감리교회를 조직하고 현지인 감독이 세워진 나라가 12개 나라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30여 개 나라 이상은 선교지, 캄보디아처럼 이제 우리가 감리교회를 교단을 조직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신생 선교지입니다. 지금 당장 몽골이나 태국이나 뭐 이제 그런 나라가 여기에도 이제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캄보디아의 그런 연합사역을 통한 현지 교단 조직이 하나의 롤 모델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많은 뭐 자화자찬 같지만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의 뭐 최초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하드웨어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잘 갖추어진, 이제는 하나의 연회에 정말 구실을 다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감독님이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관리 감독이고요. 현재는 싱가포르 감독님이신 위브나 감독님이 관리 감독으로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이제 선교 감리사가 이제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11개 지방이 있습니다. 11개 지방에 155개 현지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한 7,000명 정도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행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10개 프로그램 커미티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 커미티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4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안수위원회,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하나의 어엿한 이제 연회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선교 감사라고 하는 직을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에게 넘겨줄 만큼 이렇게 이제 발전과 성장을 해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감리교 선교사로 93년에 들어갔는데 2013년, 제가 만 20년 만에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했다. 그럼 보면 올해 몽고는 20주년 했는데 첫 목사 안수식을 올해 하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2002년도에 했어요. 초격파로 했고. 초격파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좌우지간 연배는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빠르죠. 우리가 상당히 빠르고 앞서 나갔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참 멉니다. 이제 작년에 현지 선교 감리사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을 했지만 또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선교 감리사를 이제 우리가 선출을 하겠지만 과연 새로 이렇게 계속 세워지는 현지 리더십이 얼마만큼 이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계속 계승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제가 20년 사역 마치고 안식년 텀이 돼가지고 미국에 1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캄보디아 다시 갈까?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사역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후원교회 목사님도 그래, 길 있으면 가지 마라,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러고 이제 후원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가서 새로 세워지는 리더십을 조금 멘토링하고 도와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지난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한 20년은 아니고 98년부터 16년 동안 잘 이렇게 연합사역을 통해서 50% 성공을 했다면, 앞으로 이제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바라기는 2020년에 건강하고 재생산적인,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저 뭐 하나의 모델로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뭐 적용을 하시고, 또 제가 캐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또 되는 대로 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 감사하고요. 뭐 그 캄보디아 감리교회에 대한 아주